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비어있던 대통령 의전비서관 자리에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동기라는 김승희 행정관이 발탁됐는데, 야당은 대통령실의 편협한 인사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은 측근인 탁현민 씨를 의전비서관으로 임명했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맞섰는데요. 글쎄요, 같은 선상에서 비판할 만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김건희 여사의 공식 일정이 부쩍 늘었는데요. 지난주 공개 일정은 대통령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생각하면 설명은 한 번쯤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정식으로 일정을 관리할 부서가 이제는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정궁기 동국대 개건교수,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석인 의전비서관 자리에 김건희 여사 대학원 동기라는 김승인 행정관이 발탁됐는데요. 이걸 두고 지금 여야가 또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활동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죠. 지난주 일정을 보니까 한 10개 가까이 됐나요? 일주일 내내 행사가 있었습니다. 11일에는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추대식이 있었고, 12일에는 파주에서 납북자와 억류자 가족 만났고, 13일에는 한강으로 뛰어든 투신사 수색을 하다가 순직한 유재국 형이 가정을 방문했고, 14일에는 대전을 찾아서 봉사활동하고 전통시장 방문했고, 또 15일에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개관식에 참석했고, 아주 활동이 활발합니다. 뭐 이번에 유재국 형이 가정 가서는 그 어린아이를 안는 사진을 가지고 또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 이걸 두고 여야가 또 좀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 논평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헌정사상 초유의 영부인 스토킹 정당다운 변함없는 흑색 선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야당 반응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내조는 없고 공적 권력을 동원한 사적 욕심 채우기만 보입니다. 예, 공동정부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일단 그 의전비서관 자리에 김승희 행정관 발탁된 것,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그 석연치 않게 물러났을 때부터 이제 후임 자리에 누가 올 것이냐, 그걸 보면 김일범 비서관의 이 돌연 사직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김승희 행정관이 후임 의전비서관으로 올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어요. 그 얘기인즉슨 결국에는 김일범 비서관의 이 돌연 사임에 김승희 행정관의 갈등, 또 그 배후에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사실로 확인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 비서실 인사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를 인사하든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적합한 그런 자격, 경험, 역량, 이런 거를 갖춰내는 걸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김일범 씨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 있었던 분, 김승희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아마 이벤트 기획사 같은 걸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하고 거래도 있었고, 또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동문이라고 하고, 결국 이게 김건희 여사의 그런 배경이 지난 대선 때 선거 캠프도 결합하고 급기야는 선임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까지 이분이 이렇게 발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제 탁현민 비서관 살해하고 이걸 갖다 물타기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탁현민은 대통령의 측근이었죠.
대통령 부인의 측근은 아니었고, 그리고 2012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쭉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다가 2016년에 행정관으로 들어와서 대통령실 그 행사기획 경험을 거쳐서 2020년에서야 의전비서관이 됐어요. 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좀 어렵고, 어쨌든 또 탁현민 비서관이 이러저래 구설은 많았지만 일종의 기획력이랄까요? 그런 거는 이제 부인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보다 훨씬 더 검증이 안 됐는데, 이렇게 검증이 안 된 이사를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 대통령실의 뭐 의전비서관의 돌연한 사임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렇게 후임자로 정하는 걸 보면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너무 권력을 사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이 권력 사유화 논란이 나오는데 저는 그 연장선에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윤경호 의원은요. 의전비서관은요, 눈만 보면 대통령과 통화하는 사람, 사실 이렇게 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직선제 대통령 이후에는 의전 수석인 시절도 있었죠.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런데 그 자리는 외교부 출신들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의전비서관의 역할이 그 문고리 비서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동선, 그다음에 접견 대상, 공식 비공식 일정 조율 이런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빛만 봐도 그냥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쓰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박원석 의원 말씀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비교하면서 당신들도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왜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야당의 비판 말고 국민이 어떻게 보는가, 이게 사실 중요하죠. 마지막에 딱 뼈있는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뭐 시비를 걸고 안 걸고, 물론 지금 뭐 해도 너무한다 하는 게 왜 검사 출신만 그렇게 검찰 출신만 쓰느냐,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가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이지 김건희 여사의 의전비서관은 아니지 않느냐, 이건데 참 이런 인사를 보면 이게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게 공사 구분이 과연 지금 되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 달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은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를 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는데, 정공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비판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탁현민 비서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전비서관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그 외교관들 TO였거든요. 그래서 의전수석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가 점점 의전비서관이 외교비서관과의 어떤 업무 구분도 모호해지고 이 국제회의가 점점 실무 형식으로 가면서 의전비서관의 일이 별로 없어지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우리 정부에 이런 자리가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 대통령의 뭐 국제 정상회의라든가 대통령의 행사를 그 기획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탁현민 비서관이 잘한 거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때 탁현민 비서관을 그 발탁한 거, 이거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 왜냐하면 이게 고인물을 썼거든요. 의전을 뭐 외교관들의 뭐 무슨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깬 사람도 문재인이고, 그렇게 전 잘했다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말하자면은 이제 그 외부인을 들여 쓴 거 아닙니까? 기획 홍보의 전문가 탁현민하고 딱 맞떨어집니다. 이 사람도 그 이벤트 회사 대표를 오래 하면서 그 나름 경륜을 쌓았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뭐 대학원 그 최고위 과정이죠. 뭐 비정규 학력입니다. 최고위 과정 동기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동기라고 하니까 또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김건희 백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일을 잘하면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갈 것이고, 일을 못하면 계속 뭐 이렇게 뭐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인남 교수는 정공기 교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현민 비서관과 김승희 비서관을 일렬에 놓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앞서 박원석 전 의원도 잘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김승희 비서관이요, 의전 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의전 일정을 주도한 게 아니라 사실상 김건희 여사 일정을 주도적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승희 비서관이 이제 이 의전 비서관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의전 비서관실이 제2부속실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앞서 여러 교수님과 뭐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역대 정부들은 뭐 문재인 정부의 그 이례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 외교는 의전으로 시작해서 의전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정부의 외교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또 조율하는 그런 의전 비서관은 늘상 이 외교부 출신 고위 공직자들 임명해 왔던 그런 관례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외교에 있어서 이 국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 왔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 이 김승희 비서관의 임명은 대통령과의 어떤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과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을 의전 비서관으로 발탁했다? 당연히 이례적일 수밖에 없고, 이게 과연 적재적소 인사라고 볼 수 있느냐, 공사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를 그동안 강조해 왔는데, 이미 지난주 행보에서도 전혀 조용한 내조라기보다는 본격적인 행보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야당이 오죽하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냐라는 비판까지 했겠습니까? 저는 인사의 어떤 적실성을 떠나서 정말로 제대로 뭔가를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제2부속실 시스템을 의한 어떤 통제를 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투명하게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수반되어야 그나마 그 인사에 대한 어떤 의미가 최소한 평가될 수 있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정인환 교수 공직에도 계셨는데 대통령 의전 비서관은 주로 어떤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앞서 저기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 눈빛만 봐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어떤 사전에 또 그러니까 사후에 의전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행사 기획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자리 배치까지도 신경 그렇습니다. 쓰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의 가장 주변에서 이렇게 좀 일을 해야 되는 자리니까 측근을 쓸 필요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의전 비서관이 잘하면, 대통령이 그동안 몇 가지 의전 실수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에 대한 경례라든지 또 부대 열중시효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실수가 안 나오게 의전 비서관이 좀 잘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국내 행사에서도 어떤 그런 의전상의 실수, 또 상대에 대한 어떤 격을 맞추는 문제, 실제 그 행사의 의미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의전 비서관 역할은 단 한 번의 실수가 결국은 회담 전체의 어떤 성과를 훼손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네 분 패널께서들 말씀하시는 동안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것은 후보 시절에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면 뭐냐, 왜 그 약속은 어디 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 부인이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설명을 한번 하면 그렇죠.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바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모두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120% 동의합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 청와대 영빈관 쓰는 횟수 아마 일반 국민은 잘 모를 거예요. 상춘제 일주일에 몇 번 가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용산으로 가면서 한때 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설마 그렇게 얘기했을까를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데, 청와대에는 단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한때 흘러 있었어요. 흘러다녔어요.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 그렇죠. 공식적으로야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 영빈관을 용산 영내에 올해와 내년 예산 급히 배정해가지고 지어야 될 정도로 화급하게 필요성을 인정을 했는데 안 됐으니까 청와대 영빈관과 상춘제를 이용하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국민 여러분,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용산으로 갔지만 이런 두 시설은 활용하는 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국격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마치 이것처럼 조용한 내조라고 스스로 고개 숙이고, 저는
근데 제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 걸음 뒤에서 나서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든 아니면 누구든 아니 국민 여러분께서 0.7% 우리한테 표를 더 줘서 이제 다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다른 형태만이라도 한 번은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활동을 떳떳하게 하고요. 거기에는 우리 정기남 교수의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죠. 공식 보좌 기구인 제2부속실 그것도 공식적으로 띄우고 그렇게 해야 이게 시스템화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대통령 부인의 활동이 공사가 구분이 안 돼 버리면 정말 큰일 나죠. 박원석 의원 이제 제2부속실도 폐지를 했는데 사실 제2부속실이 있는 게 대통령 부인을 잘 이렇게 보좌하고 이런 차원도 있지만 대통령 부인이 활동하는 것도 나라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속실이 있어야 공정하게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들여다볼 수도 있고 국회에서도 감시하고 이러는 기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적 기록으로 남게 되고 뭐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2부속실에서 싫어하나? 그러면은 그냥 영부인 부속실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만들어주면 어떨까? 제2가 내가 왜 제2야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얼핏. 그리고 저는 뭐 대통령 영부인이 대선 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활발하게 대통령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면 좋겠지만 뭐 설사 입장 표명이 없더라도 그것이 투명하게 공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하에 진행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공사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이제 최근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사진입니다. 사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그 사진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저도 들어가서 한번 곰곰이 찾아봤어요. 근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기에 좋고 아마 그게 김건희 여사가 그런 각도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대통령보다 동일한 행사에서 그 영부인의 사진이 더 많고 근데 영부인의 사진을 봤더니 마치 화보처럼 별다른 메시지를 찾기 어려운 그냥 보기에 좋은 이런 사진들이 많은 걸 봤을 때 그 사진을 도대체 누가 셀렉션을 하고 누가 과연 에디터일까? 저 대통령실의 그 사진 게시에 이런 그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그거는 일종의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고 그걸 가지고서도 이제 야당에서도 이게 도대체 이게 누가 넘버원이고 누가 넘버투냐 심지어 더 나가서 공동 정권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대통령이 왜 저걸 가만히 둘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좀 정치공학적인 생각입니다만 저게 도움이 된다라면은 일부러라도 할 수 있겠죠. 영부인의 노출 빈도를 높이고 그게 정권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안 돼요. 앞서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수많은 이유들을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대선 때 그렇게 약속하고 또 뭐 조용한 내조 얘기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고 그런데다가 이 사적 채용 논란도 있었고 뭐 사적 수행 논란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김승희 행정관이 비서관 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의 논란이고 국민들한테요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이미. 그 미운털이 박힌 데서 노출이 많아지면 그거는 공학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고집을 할까? 왜 저걸 제어를 못할까? 이 점은 제가 도무지 이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공적인 부서가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정공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부서 설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용산에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은 정말 100% 옳은 말씀이죠.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 활동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매우 활발하게 이제 노출이 됐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20%로 떨어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영부인 이 활동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이 대통령 이 정부의 어떤 그 움직임과는 달리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과도하게 그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내가 봉사활동 가는데 좀 홍보 좀
세게 해줘라고 하면 그걸 착착착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이제 사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역대 대통령 영부인 사진이 이렇게 포커스를 흐리게 해가지고 조명이 굉장히 그 스튜디오 사진처럼 돼가지고 또 그것도 멀리서 찍고 아웃포커스라고 이제 사진 작가들이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찍는 사진을 제가 보고는 이건 아니다 싶은데 많은 전문가들 국민들이 사진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조금 작은 얘기지만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스타일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이건 뭐 제가 그 참고하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 영부인이 이 메시지를 내면 그 본인의 그 한계가 있는 걸 알고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지금 뭐 조금 오버하는 게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은 개식용 금지 문제를 이번 정부 임기 안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오버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직접 얘기했나라고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한 겁니다. 근데 영부인이 이런 말을 이제 실현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그 주변 홍보 담당자들이 그 얘기를 빼가지고 전달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임기 안에 전달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죠, 어젠가요? 프랑스 대사관 개관식을 갔는데 그거 좋아요. 근데 외교장관하고 이게 단둘이 회담하는 걸 이렇게 내놨는데 저는 대통령하고 프랑스 외교장관이 회담하는 사진은 못 봤는데 영부인하고 앉아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고 이거 정말 홍보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우선 영부인 자신도 문제고 이 영부인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용산의 한심한 이 인간들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김 여사가 활동하네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지지율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전광명님 그런 글을 주셨고요. 문루치아님은 매번 큰일이 일어나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참모 뒤에 숨더니 이번에는 김 여사 뒤에 숨었나 보네요.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은서방님이요. 이 정부는 산무정부입니다. 설명이 없고 사과가 없고 예의가 없어요.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설명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해야지 아무 설명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예. 여론조사 지난주 토요일 날 갤럽 20% 떨어진 조사가 나왔는데요. 또 리얼미터가 또 월요일 날 여론조사를 내놓지요. 리얼미터가 지난주 조사한 것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걸로 나왔고 이번에 조금 관심이 모아지는 게 이제 정당 지지율인데요. 민주당 지지도가 48.8, 국민의힘이 33.9, 10% 이상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분석을 해보면 차이가 더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이 아닐까 싶어요, 윤경호 소장.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길게 보면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이니까 국민의힘 따로 떼놓고 윤석열 정부 따로 떼놓고 이러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정부 여당이잖아요. 집권당으로서의 믿음직함이 있느냐,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거인데 전당대회하고 지금 한 달을 조금 지난 상황에서 김기현이라는 당대표가 하는 행태를 보면 이게 지금 여당 대표 맞는 거야라고 할 정도로 신뢰가 안 가잖아요. 특히 뭐 극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느 종교 집단의 목사에게 휘둘리는 거 하나만 놓고 보면 얼마나 짜증을 나게 만들어요. 그런 거가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 잔매에 골병 든다 비슷한 그게 저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에 고스란히 응축돼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청 사건이 지난주에는 가장 큰 이슈였으니까 이게 영향을 좀 줬을 것 같기도 한데 정공기 교수께서는 여론
지지율 하락 네. 어디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이 대국민 그 겸허하지 못한 자세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교 문제, 방일에서 별로 성과를 못 거두고, 그 다음에 방미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그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그 정말 실무 최고 책임자인 김태효 차장이 보여준 이런 자세를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나 용산의 참모들이나 지금 지지율이 27%고 33.6%라는 이런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나오는 메시지들 보면 전부 건방지기 이를 데 없단 말이죠. 김태효가 그 미국 공항에서 한 얘기는 완전히 그건 저 우병우였고요. 또 27%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 메시지가 기자들을 통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해놓고 그런데 그 말만 딱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면서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고 이게 들쭉날쭉하고 어떤 조사는 그렇고 어떤 조사는 그렇고 이러면서 건방을 떨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용산에 저 지금 참모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1년 차가 됐으니까 화끈하게 한번 리셔플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살아난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번에 의전비서관 바꾸고 또 부대변인도 바꾸고 그러면서 물갈이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연한 교수 이제 취임 1주년 맞아서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좀 전에 정국기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지지율 20%대 지지율에서도 국정 운영 어떤 변화의 계기를 잡아내지 못하면 뭐 더 이상 국정 동력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나마나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뭐 비서관실의 뭐 개편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 해법 없이는 저는 뭐 당장의 지지율 회복을 꾀하기 예. 어려운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15 듣고 이어가죠.